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개인택시 소원관입니다. 조합에서 어제 실시한 서울 개인택시 양도양수 종합안내센터 대행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8월 19일 입찰 신청 모집에서 몇 군데가 접수했다는 소식을 복지의 사업팀에 전화로 확인했는데, 어제 입찰에서는 주식회사 한국모빌리티연구소가 단독으로 입찰했고 조건이 맞아 낙찰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몇 군데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신청은 몇 군데 했지만 입찰에는 단독으로 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조합복지의 사업팀에 전화로 확인을 하였지만 사업팀 여직원은 현재 팀장이 식사하러 가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1시 이후에 하라고 합니다. 어제 조합 입찰에서 한 업체만 단독 입찰했고 낙찰했다는 것조차 확인이 안 되는 이 조합의 깜깜이 행정, 정보 공개 요청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이라 도대체 조합 내부에 무슨 비밀이 그리 많길래 이리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결정이 나면 즉시 조합 홈피나 문자로 정보 공개를 하여 투명한 조합 경영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차순선 조합은 뭐가 꾸려 이리도 시시하는 것일까요? 이사의 결의나 대의원의 결과 등 조합원이 알아야 할 사항 모든 것을 조합 홈피에 즉각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숨길 게 많아서? 아니면 니들은 몰라도 돼? 이런 것일까요? 조합원이 누굽니까? 조합원 없는 조합이 있을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조합원을 이리 무시하는 조합, 조합원이 너무 순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안다는 말 명심해야 합니다. 단독인지 경쟁인지 낙찰자가 주 한국모빌리티연구소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이런 것조차 뭐가 비밀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가 그리 비밀이 많을까요? 그런데 주식회사 한국모빌리티연구소가 결코 낯설지 않는 이름이라 확인을 해보니 24년 3월 25일 주 한국택시발전연구소가 주식회사 한국모빌리티연구소로 상호를 개명한 것이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택시발전연구소는 과거 차순선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곳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강남 열혈조합은 김성환 님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 회사의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택시발전연구소 사내이사였던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순선이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취업 또는 투자할 수 없는 조합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자 23년 3월 30일 사임한 곳이었죠. 대표였던 강승구와 사내이사 전현지, 신옥기는 무슨 이유인지 24년 6월 24일 전원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의 김순범을 사임한 전현지의 신옥기는 바로 그날 다시 사내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기존 블랙핀 대표 강승구가 무슨 연유인지 사임하고 김순범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묘한 생각이 듭니다. 차순선과 강승구가 빠진 그 한국택시발전연구소가 한국모빌리티연구소로 상호를 24년 3월 25일 변경하고 강승구가 사임 후 김순범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현지, 신옥기는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사 개편,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차순선과 강승구가 정말 빠진 걸까요? 두 분이 완전히 빠졌는데 어떻게 한국모빌리티연구소만 단독 입찰 후 낙찰까지 가능했을까요? 겉으로만 빠지고 그림자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혹 주주로 남아있다면 빠진 게 아닌데 아직 주주 명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제보를 바랍니다. 양수도 센터와 관련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믿을만한 정보입니다. 1. 한국모빌리티연구소가 단독 입찰했고 요건에 부합하여 낙찰자로 선정했다. 2. 낙찰자 한국모빌리티연구소의 전 사내이사였던 차순선은 작년 사임 후 완전히 떠났고 주주도 아니다.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3. 강승구도 사임하고 완전히 떠났다. 주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닌 것으로 안다. 이것도 확인 안 된 것입니다. 4. 조합이 한국모빌리티연구소에 투자한 돈이 없고 운영 중인 아빠사자 쇼핑몰도 조합과 관계가 없다. 조합이 투자할 돈이 없다. 5.
조합은 양수도센터와 단지 업무 협약 MOU를 맺은 것이고 조합이 투자한 돈은 없으며 조합은 양수도센터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받아 복지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6. 양수도센터가 하는 일 중에 플랫폼과 관련 사업이 카카오 지역감염본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으로 어제 실시한 양수도센터 낙찰 과정과 사실관계를 대략 정리하여 올립니다. 정확한 사실은 조합이 발표해 확인이 될 것이니 조합은 빠른 시간 내 정리하여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본 정보는 즐거운 개인 택시가 다각도로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점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다른 정보가 있다면 추가 보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양도양수센터가 기대만큼 성과를 올릴지는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고 회의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보수교육대 강호풍 부이사장이 높은 기대치를 보인 것과 달리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장안평 매매상들의 농간으로 전국 최대 서울 개인택시조합의 가치가 전국 평균치 1억 4,800만원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 비록 간접이지만 택시 매매시장의 조합의 영향력으로 전국 최대 사업장인 서울 개인택시 번호값이 제값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1. 기존 매매상의 조직적인 반발이나 대응이 있을 수 있고 2. 번호값과 차량 양도 양수를 중개 방식으로 하는 조합과 주로 매매 방식으로 하는 시장과 차이가 발생, 실제 양도 양수자들이 과연 어떤 방식을 선호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도 큰 차이가 날 것이고 3. 기존 매매상과 경쟁관계에 들어가면 결국 수수료, 출혈 전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고 4. 실제 많은 매매를 중개하는 지부장들이 하는 일을 양수도센터가 하게 되면 지부장의 가해 수입이 큰 타격을 받게 되어 협조가 잘 안 될 가능성도 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큰 장애가 될 것이다. 5. 일부에서 양수도센터 낙찰 무효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장안평에서 하는 매매 방식과 양수도센터에서 하려는 중개 방식의 차이를 보면 매매 방식은 양도가와 양수가가 다른 방식으로 매매상이 양도하는 택시 번호판을 사서 일정 이익을 붙여 바로 혹은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양수자에 넘기는 방식으로 양도자도 양수자도 수수료 없이 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늘 이런 것은 아니고 중개 방식과 혼용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중개 방식은 양수가와 양도가가 같은 방식이다. 즉 같은 가격으로 매매를 중개하고 양측에서 수수료만 받는 방식으로 현재 장안평 수수료는 대략 70만원 정도인데 조합은 50만원 이상 받기 어려울 것이다. 대금 결제 방법은 양도자는 차와 자동차 등록증 등 양도서류를 매매상에 넘기고 계약금을 받고 진행하면서 열흘 후 중도금, 명의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잔금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시불 혹은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방식 등 다양하다. 양수자는 구청에서 양수 허가가 나면 택시 양수 계약 후 계약금 지급, 진행 중 중도금, 명의가 이전될 때 잔금을 지급한다. 조합에서는 양수도센터는 같은 가격으로 매매한다는 것만 공고되었고 수수료는 얼마인지 매매 대금은 언제 주고받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합과 협의 과정에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차차 정해질 것이다. 양수도센터는 잠실 교통회관 8층인가에서 한다고 하고 양수도센터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수료 수입이 생길까? 재반 비용을 제하고 조합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복지의 재원제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워낙 다양한 변수가 많아 추정하기 어려우니 간단 대략 계산으로 해보면 조합 연 2,500대 양수도가 된다고 가정하고 이 중에 가능성은 적지만 전체 중 20%를 양수도센터가 중개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면 양수도센터 비용을 인원 4명, 인건비 및 재반비용 월 2,500만원, 연 3억으로 계산할 때 수입 2,500대 곱하기 20% 곱하기 수수료 각각 50만원, 100만원, 연수입은 5억이다. 비용은 3억이다. 조합이 얻을 수수료 수입 추정을 해보면 총 수수료 5억에서 마이너스 센터 운정비 3억 하면은 순이익 2억을 이익 배분 50대 50으로 하면 연 1억이 수수료 수입이다.
위는 전체 양수도 거래 20%를 한다고 했을 때 계산으로 이것도 적지 않은 목표인데도 추정 수입이 겨우 1억에 불과하다. 이 수입을 얻으려고 이런 일을 벌였나? 양수도 거래 전체에서 30%를 센터한다고 해도 2,500대 곱하기 30% 곱하기 수수료 각각 50만원, 100만원 하면 7억 5천만원인데 비용 3억을 제하고 남는 수익 4억 5천만원을 절반으로 나누면 2억 2,5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월 평균 250명 이상 이직자가 발생하고 있고 평균 이직금이 약 인당 2,200만원, 올 지급해야 할 총액은 55억인데 복지할당금 걷는 금액은 38,000명 곱하기 67,000원 하면 25억에 불과해 매월 30억씩 추가 미지급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 이 복지할당금 걷는 돈도 매월 회원이 평균 250명 감소하여 월 1,700만원, 연간 2억씩 줄고 있고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즉 만약 회원이 현재 38,000여 명에서 3만 명으로 떨어지면 연간 5억이 현재보다 더 줄어든다. 지난 5월 말 기준 추정 미지급 이직일호금이 이미 600억이 넘은 상태에서 현재 30억씩 추가로 누적되면 연말까지 8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매월 탈의자가 지급해야 할 할당 환불금은 아예 빠져있다. 정확한 미지급 이직일호금 할당 환불금 총액은 우리가 추정하는 지난 5월 추정 600억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올해 복지의 회원수가 월 평균 25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신규 가입이 없어 그런 것으로 보이고 이 중에 탈의자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만약 20% 약 50명 정도로 추정하면 인당 할당 환불금 원금만 1,000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2월 하면 연간 60억이 미지급으로 쌓인다. 5년 후 준다면 이 돈만 해도 300억이다. 어쩔 셈인가? 많이 잡아도 양수도 센터로 벌 돈이 연간 2억 5천만원 정도인데 은발에 오줌 누기나 될까? 본 계산은 대략 계산이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사순선 복지에 언제까지 회원들 희망 고문만 할 것인가? 애꿎은 신규자들을 의무가입시키고 바로 탈의하면 그만인 것을 오늘부터 의무가입시키고 있다고 장안평에서 난리다. 장안평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가입하고 바로 탈의하라고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가. 서울시가 신규자 의무가입 정관 개정안을 어제 승인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그 이유를 다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엉터리 정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게 맞나?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악수는 필연적으로 악수를 초래한다. 더 이상 악수를 쓰지 마라. 애꿎은 신규자들이 조합에 가입하면서부터 얼마나 황당해할까? 미친 조합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다고 복지회가 살 수 있나?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금도 가상금 아까워 탈의를 못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참으로 현실을 너무 모른다. 이 상황에서 어찌 가상금까지 받을 생각을 하는가? 원금이라도 받으면 너무 좋겠다고 탈의한 조합원이 수천 명이다. 이들이 바보라서 탈의했을까? 이들이 배신자인가? 복지의 대책으로 쓸 것은 다 썼다.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라. 잔잔한 바다가 언제라도 폭풍이 불어 복지를 뒤집을 수 있다. 하루하루가 더 문제를 키울 뿐이다. 바로 결정하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빨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